1편 유년시절. 내 고향은 평안남도 평원군 천면 신정리. 지금은 얼어붙은 동토의 먼 땅이지만 내 추억 속의 그곳은 공활하고 기름진 평야와 기계 있게 쭉쭉 뻗은 산들, 그리고 정 많은 이웃들의 상기되어 어른되는 그리운 사나이다. 나는 그곳에서 을사조약 체결 이듬해인 1906년 3월 29일 아버지 김영걸과 어머니 최영락 사이 3남 5녀의 넷째 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마을 서당의 훈장이셨다. 한의사였던 할아버지께서 아버지 나이 8살 때 갑자기 세상을 뜨신 후 할머니 혼자이므로 일남일녀를 키우시며 어렵게 한문 공부를 시키셨다. 일제치하에 그 당시 웬만한 집들이 다 그러했듯 우리 집도 형편이 무척이나 공궁했다. 다행히 할아버지 때부터 집이 비록 초가집이었지만 11자형으로 덩그렇게 컸고 앞뒤마당까지 합쳐 한 500평은 됨직한 널찍한 집이었다. 긴 울타리를 따라 살구, 복숭아, 배 등 갖가지 과실나무들이 빙 둘러 심어져 운치가 있었고 대문 밖에 나서면 심리 바깥의 앞산까지 훤히 내다보일 만큼 시야가 툭 트여 있었다. 하지만 집 한 채가 있을 뿐 농사지을 논밭 한 떼기 없이 오직 몇몇 서당 아이들의 알량한 월사금만으로 생계를 꾸리려니 그 고생이 여느 집보다 더 심했다. 게다가 식구들이 계속 늘어나 서당 훈장 노릇만으로는 죽도 먹을 판이 되자 아버지는 부득이 훈장직을 거두고 농사를 시작하셨다. 하지만 서투른 농사 솜씨로 소득이 보잘것 없는 데다 원체 딸린 식구가 많다 보니 형편이 나아질 여지가 없었다. 그런 가난 속에서도 부모님은 일찍 개화되어 기독교 신자가 되셨다. 기독교인 박해가 심했던 대원군 섭정 시절에도 아버지는 이미 단발을 하셨다는데 언젠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기독교인 색출이 있었을 때 아버지는 옷장 속에 숨어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했다. 신앙이 독실했던 아버지는 절대 정직을 생활신조로 삼으셨으며 조용히 또 찬찬하고 모든 일에 정확성을 기하는 성품이셨다. 반면 어머니는 다소 남성적 기질로 성격이 활달했으며 부지런하고 생활력도 강했으며 인정이 많아 손에 씀씀이가 컸던 분이셨다. 부모님은 11식구의 입에 거미줄을 치지 않게 하기 위해 밤낮으로 들일에 매달렸지만 갈수록 가난의 도는 심해졌다. 당시 우리 형제의 맞이인 기업 오빠는 평양의 숭실중학교에 재학 중이셨는데 극심한 생활고로 더 이상 학비를 댈 수 없게 되면서 결국 2학년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와 농사를 돕게 됐다. 천성이 착하고 타인에 대한 봉사정신이 강했던 오빠는 학업을 그만둔 데 대해 불평하지 않고 부지런히 농사를 도우면서 방 벽에 칠판 하나 걸어놓고 이웃 사람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나는 어린 마음에 뭐하러 남들에게 저렇게 열심껏 글을 가르쳐줄까 의아해 여기곤 했는데 나중 오빠로부터 공부를 하고 싶어도 가난해서 학교에 못 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런다는 말을 듣고 나도 나중 어른이 되면 공부를 많이 해서 남을 돕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어렸을 때 방 한켠에는 할아버지가 쓰시던 약장이 하나 있었는데 인체 그림이 그려진 순 한문의 의서 몇 권과 기름 같은 물약, 야릇한 냄새의 노란 약 등 약병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얼마쯤 의학 독학을 하셨는지 이따금 우리 집에 약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약을 지어주곤 했다. 때로 어머니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강습소에 나가신다고 나가곤 했는데 아마 신식의 의학 공부를 하며 양의가 되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셨던 것 하나 끝내 그 일을 이루지는 못하셨다. 나는 말수가 적고 행동이 얌전하면서도 아버지를 닮아 모든 일에 정확하고 철저한 성격의 아이였다. 그래서인지 부모님은 여아인 나를 두고 나중 사람 노릇 하겠구먼 하시며 그중 귀해하셨다.
학교에 나가기 전부터 나는 새벽잠이 적어 늘 일찍 일어났는데 그럴 때마다 먼저 일어나 새끼를 꼬고 계셨던 아버지는 나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종종 정선아, 너는 이 다음에 의사가 되거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때 아버지의 눈빛은 어린 내 눈에도 어쩐지 슬퍼 보이는 듯 했다.